자, 다음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그러면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이면 옆으로 자르는 거야? 위아래로 자르는 거야? 위아래로 자르는 거야. 위아래로. 그럼 이거를 위아래로 잘랐을 때 넓이를 구하시오지. 그럼 위아래로 자르면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나오겠지. 여기 5cm, 여기 6cm. 그러니까 넓이가 얼마야? 5, 6, 30, 105cm. 자, 다음 기둥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밑넓이를 구해야지. 자, 밑넓이가 지금 부채꼴이니까 원 넓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그리고 원 넓이는 반반 파이. 그래서 9파이. 360분의 120. 그러면 밑넓이가 3파이가 나와요. 자, 옆넓이. 옆넓이는 이 둘레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된다고. 그럼 둘레 길이가 3cm가 2개. 그 다음에 여기는 호의 길이야. 호의 길이는 원둘레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그리고 원둘레는 지름파이. 그러니까 6파이에 360분의 120. 그러면 3분의 1이야. 이게 둘레야. 그 둘레에다가 높이를 곱해요. 그러면 42 플러스 여기가 2파이니까 14파이. 이렇게 되지. 그러면 건널비는 밑넓이가 2개가 있고 거기다가 옆넓이를 더해주니까 20파이 플러스 42 105cm. 자,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다음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이거는 뿔이잖아요, 뿔. 자, 뿔의 부피는 3분의 1 밑넓이 높이야. 3분의 1 밑넓이 높이.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가 24, 높이가 5. 이걸 풀어야지. 자, 그래서 40 세제곱 센티미터.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3분의 1, 밑넓이는 원넓이니까 반반 파이, 16파이, 그리고 높이 9.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3 나오니까 48파이 세제곱센티미터. 자, 이거는 원뿔이 2개 붙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위에 원뿔은 3분의 1, 밑넓이 36파이, 높이 6, 아래쪽은 3분의 1 곱하기 36파이 곱하기 8. 이거를 계산을 해라. 그러면 72파이 플러스 여기는 12. 10이면은 96파이. 그래서 168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자, 여기에서 건널비를 구하시오. 그래서 구 밑넓이의 합. 자, 그럼 여기는 정사각형 36, 여기는 99, 81, 다음에는 117. 자, 이제 옆넓이. 그러면 이 사다리꼴을 구해서 그게 지금 4개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그런데 이게 4개가 있어. 그럼 여기 약분하면 3 나오잖아. 여기는 15 곱하기 3 곱하기 4. 15 곱하기 4를 하면 60이니까 180이 돼요. 그러면 건널비는 지금 이게 밑넓이 2개를 더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더하면 된다고. 117에 180. 그러면은 297 제곱센티미터.
자, 두 민넓이의 합은 4, 4, 16에 8, 8, 64. 그래서 80. 자, 옆넓이 사다리꼴 하나 구해서 4배를 하는데, 그러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그게 4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12 곱하기 7 나누기 2가 4개가 있는 거니까 나누기 2를 하면 6, 7에 42에다가 4를 곱하니까 자, 그래서 건널비는 이렇게 더하면 되죠. 80하고 168 그러니까 248 제곱센티미터. 자, 여기 지금 건널비입니다. 건널비. 자, 그러면 두 밑넓이의 합은 여기 3, 3은 9파이에 5, 25파이. 그래서 34파이가 돼요. 자, 이거 옆넓이는 이게 이런 모양이라고. 그러면 여기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빼요. 그런데 여기서 부채꼴을 구할 때 RR 파이를 쓴다고. 알겠지? 그러면 큰 부채꼴은 여기 10, 여기 5. 그래서 50파이. 작은 부채꼴은 여기 6, 여기 3. 18파이. 이걸 빼면 옆넓이가 된다고. 그래서 얘가 32파이야. 그래서 건널비는 이 두 밑넓이의 옆넓이를 더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66파이 제곱센티미터. 응?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해? RR파이라고. 여기가 4, 여기가 6, 여기가 5야. 여기가 10이잖아. 여기 5잖아. 이렇게 곱하면 된다고. 야, 여기 6이고 여기가 3이잖아. 이렇게 곱하면 되지. 여기가 R, 이게 R.
자, 뿔대의 부피는 원래 큰 뿔에서 작은 뿔을 빼서 구한다. 큰 뿔에서 작은 뿔을 빼. 자, 그러면 뿔의 부피는 3분의 1 밑넓이 높이야. 3분의 1 밑넓이 높이. 자, 그러면 큰 뿔은 3분의 1, 36, 높이가 8이야. 작은 뿔은 3분의 1, 여기 3, 3은 9, 그리고 높이가 4야. 이거 계산해서 이거를 빼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큰 뿔을 계산을 해보면 12니까 96, 여기는 3이니까 12. 그러면 96 빼기 10이니까 84 세제곱센티미터. 대답하지 마. 자, 큰 뿔은 3분의 1 밑넓이 높이야. 대답하지 말라고. 밑넓이가 100, 높이가 10, 3분의 1000. 자, 작은 뿔은 3분의 1 밑넓이 16, 높이 4, 3분의 64. 그래서 큰 뿔에서 작은 뿔을 빼. 그러면 3분의 936. 그래서 3으로 나누면 312 세제곱센티미터. 자, 큰 뿔 3분의 1 밑넓이 높이. 그럼 3분의 1 밑넓이는 12제곱파이니까 140파이. 높이는 10. 그럼 이거 약분하면 48파이 곱하기 10이니까 480파이.
자, 작은 원뿔 3분의 1. 자, 밑넓이가 36파이, 높이가 5. 그러면 10이니까 60파이. 그래서 부피는 480파이에서 60파이를 빼니까 420파이 세제곱센티미터. 자, 큰 원뿔 3분의 1, 밑넓이, 여기 높이가 6. 그래서 계산을 하면 162파이. 작은 원뿔 3분의 1, 밑넓이 36파이, 높이 4, 48파이. 자, 부피 162파이 빼기 48파이, 114파이, 세제곱센티미터. 자, 큰 원뿔 3분의 1, 밑넓이, 자, 높이가 10. 그러면 3분의 250파이. 자, 작은 원뿔 3분의 1, 밑넓이, 높이 3분의 16파이, 부피, 자, 3분의 250파이에서 3분의 16파이를 빼면 3분의 234파이, 3으로 나누면 21, 38, 24, 78파이, 세제곱센티미터. 자, 다음 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자, 부의 건널비가 4파이 r 제곱이야.
파이 r 제곱의 4배라고. 그러면 여기 이 곡면 부분은 이 구의 건널비의 반이야. 그래서 여기가 2파이 r 제곱이야. 그리고 여기 이 평면이 1 파이 r 제곱이야. 그래서 반구의 건널비는 3파이 r 제곱이야. 그래서 여기 아래다가 2를 대입하면 돼. 그래서 3파이 2의 제곱이니까 12파이. 자, 그래서 12파이 제곱센티미터 답이다. 자, 9를 이렇게 잘라낸 거야. 4분의 1 조각을 냈어요. 자, 그럴 때 건널비를 구하쇼. 자, 그러면 원래 건널비가 4파이 r 제곱인데, 그런데 그거를 4분의 1이 없어졌지. 그래서 4분의 1이 없어졌으니까 4분의 3이 남은 거야. 그런데 그거 남고, 이렇게 반원이 2개가 더 있는 거지. 그러면 반원 2개는 원 하나랑 같으니까 거기다 다시 파이 r 제곱을 더한 거야. 그러면 이게 약분돼서 3파이 r 제곱에 파이 r 제곱을 더해서 다시 4파이 r 제곱이 돼. 그래서 이렇게 자르면 원래 9의 건널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4파이 곱하기 4의 제곱이니까 64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9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은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야. 알았지? 자, 다음 부피를 구하시오. 그러면 3분의 4 파이 3의 세제곱. 그럼 3으로 하나 약분을 하면 4파이 곱하기 9. 그래서 36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자, 2번은 반지름이 6cm야. 그러면 3분의 4 파이 6의 세제곱. 그러면 3분의 4 파이 6의 세제곱은 666을 곱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약분을 해. 그러면 8파이 곱하기 36이지. 그럼 8, 3, 24, 8, 6, 48이니까 288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자, 5번은 반구예요. 그러면 9의 부피를 구해서 3분의 4 파이 9의 세제곱 그것의 2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3분의 4 파이 곱하기 9 곱하기 9 곱하기 9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3 2로 약분을 하면 6파이 곱하기 81이야. 그래서 486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자, 6분은 몇 분의 몇이 없어진 거야? 그렇죠. 이게 8분의 1이 없어진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면 2분의 1인데 2분의 1 중에서 4분의 1이 없어진 거야. 2분의 1에 4분의 1. 그래서 8분의 1이 없어졌어. 그러면 남은 게 몇 분의 몇이야? 그렇지. 8분의 7이 남았어요. 그래서 전체 부피를 계산을 한 다음에 8분의 7을 곱해주면 돼. 그러면 3분의 4 파이 6의 세제곱에 8분의 7 이렇게 계산을 하라고. 자, 그러면 3분의 4 파이 6의 세제곱은 666 그리고 8분의 7 그래서 3, 8, 24야. 6, 4, 24 이렇게 약분이 된다. 그러면 얘가 36파이 곱하기 7이야. 그래서 7, 3, 21, 7, 6, 42, 252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다음 그림의 부피를 구하시오. 이거는 원뿔에다가 반구를 더한 거예요. 자, 원뿔은 3분의 1 밑넓이 높이야. 3분의 1 밑넓이 9파이 높이 4. 그러면 원뿔이 12파이야. 반구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인데 그것의 반이에요. 그러면은 3분의 4 파이 곱하기 333 곱하기 2분의 1. 그럼 3 하나 약분되고 2로 또 약분을 하죠. 그러면 18파이야. 그래서 답은 30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자, 다음 부피를 구하시오. 그럼 이거는 원기둥의 부를 구해서 더해주면 돼요. 원기둥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 자, 그러면 4파이 곱하기 5니까 20파이. 부는 3분의 4 파이 2의 세제곱. 그러면 이게 8이니까 32파이. 그러면 이거를 더하면은, 그렇지. 여기가 3분의 60파이니까 92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자, 네, 다음 부피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위에는 원뿔대니까 큰 원뿔에서 작은 원뿔을 빼는 거고, 밑에는 그냥 원뿔을 더해주면 되겠지? 네. 자, 그러면 위에 큰 원뿔 3분의 1 밑넓이 높이는 10이야. 여기서 이제 작은 원뿔을 빼야지. 3분의 1 곱하기 곱하기 5를 빼고, 그 다음 이걸 더해야 돼. 그러면 3분의 1 36파이 곱하기 9를 더해요.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 약분하면 120파이, 여기는 15파이, 여기는 12 곱하기 9니까 108파이. 그러면 이렇게 더한 게 105파이니까 213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자, 이렇게 답이 나온다. 그래서 답이 4번. 자, 6번. 다음 그림은 반지름이 4cm인 구를 8등분을 했는데 이 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복면, 알겠지? 여기 바깥쪽, 여기 복면. 자, 이 복면 부분에 복면의 건널비는 전체의 8분의 1이야. 그러니까 4파이 r 제곱, 4의 제곱에 8분의 1. 알겠죠? 그러면 평면 부분은 평면, 여기 이거, 이 평면은 이 부채꼴이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지. 그리고 부채꼴은 원넓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그러면 원넓이가 16파이 곱하기 360분의 90이니까 그러면 4분의 1이에요. 그런데 이 부채꼴이 두 개가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8파이가 되고 여기도 8파이가 되네요. 그래서 답은 16파이 제곱센티미터. 틀렸네. 아, 이게 평면이 두 개가 아니고 평면이 두 개가 아니고 몇 개야?
그렇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요 밑에도 있잖아. 그래서 이게 세 개예요, 세 개. 그래서 이게 12파이야. 그래서 전체 건널비가 16이 아니고 20파이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다 적었어? 자, 네, 106페이지. 자, 지금부터 이제, 통계를 하는데요. 자, 통계는 뭐냐면, 자료의 성질을, 어? 자료의 성질을 숫자로 바꿔서 나타내는 거야. 자료의 성질을 숫자로 바꿔서, 어? 내 키가 얼마나 크냐, 그러면. 많이 커, 많이 작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통계가 아니에요. 통계는 모든 성질을 숫자로 나타내야 돼. 야, 오늘 날씨 어때? 많이 더워. 많이 추워. 이런 거는 통계가 아니다. 알아서? 오늘 날씨가 어때? 그러면은, 아, 오늘 날씨는 기온은 26도고, 구름량은 20%고, 어? 그렇게 모든 수량을, 숫자로 나타내야 된다고. 오늘 날씨가 흐려요. 비가 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숫자로 나타내야 돼. 알겠지?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숫자로 나타낸 것 중에서 그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숫자를 대표값이라고 해요.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수를 대표값이라고 하는데 대표값의 대표가 평균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때 이 그 자료의 성질을 숫자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별량이라고 합니다. 별량. 어? 네. 자료의 성질을 숫자로 나타낸 거, 제 키가 많이 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키가 180cm야. 그러면 그렇게 성질을 숫자로 나타낸 것을 별량. 어? 네. 영어로는 데이터. 아, 이게 성질을 숫자로 나타낸 거야. 숫자로. 알았지? 자, 그러면 1번 4628. 자, 이것의 평균을 구한다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돼? 평균은? 다 구한 다음에 나눠요. 그 숫자에서 나눠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로 나눠? 뭐요? 아요 이게? 아니 이건 1번 문제라고 1번 문제. 네개 다요. 4로 나눠야지. 더해서 4로 나누면 됩니다. 자, 그래서 4, 6, 2, 8을 더해서 4로 나누면 4분의 20이니까 평균이 5가 나온다. 잘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6번 평균을 구해보세요. 이런 거 틀리면은 되겠어? 그러면 또 더하기 빼기 못한다는 소리나 듣지. 기요. 어? 기요. 6번이라고 6번. 저건 뭐, 저건 귀가 안 좋은 거야. 뭐야, 내가. 6번 풀라 그랬더니 2번 풀어놓고, 그렇죠. 답이 7이야. 예. 7 안 나온 사람 있지? 누구야? 그러면 나왔어? 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보세요. 7번. 자, 다음 수가 수의 평균이 괄호 안에 수와 같을 때, 그러니까 4하고 x하고 11의
평균이 8이 될 때 x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지.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4와 x와 12를 더해서 3으로 나누면 8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그러면 3을 곱해줘야지. 그리고 4하고 12를 더하면 15 더하기 x가 24잖아. 그래서 x가 얼마야? 9. 이렇게 되는 거지? 알았지? 네.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모르는 숫자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평균을 알려줘. 그럴 때는 평균으로 푸는 것보다 총점으로 푸는 것이 더 좋아요. 총점으로 푸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세개잖아 숫자가 세개의 평균이 8이 나오려면 총합은 얼마가 됐다는 거야? 24가 됐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으로부터 총합이 얼마인지를 찾아낼 수 있어요. 세개의 평균이 8이니까 세개의 총합은 24가 돼야 돼. 38, 24. 알겠지? 그러니까 이 평균의 개수를 곱하면 총합이 된다고. 그러면 4랑 x랑 12를 더한 게 24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이 안에 있는 미지수를 평균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8번을 보면 9, x, 7, 12인데 평균이 9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자료가 4개 있는 거야. 4개. 알겠지? 그러면 4개 평균이 9면 4개의 총합은 얼마가 돼야 돼? 36이 돼야지. 4개니까. 네. 그래서 9, x, 7, 12를 더한 것이 36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x 더하기 9랑 7을 더하면 16, 16에 11을 더하면 28은 36이니까 x는 8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12번 풀어보세요. 그렇죠. 28입니다. 알겠지? 자, 그럼 이제 107페이지. 자, 그런데 이제 그 자료의 성질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이 대표값인데 대표값의 대표가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어? 그런데 그 평균에 평균의 약점이 있어요. 평균의 약점. 그래서 평균의 약점 때문에 생긴 게 중앙값이라는 거야. 그리고 평균이나 중앙값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럴 때 대표값은 최빈값이 된다. 자, 그래서 평균의 약점이 뭐냐면 평균은 극단적인 값이 있으면 그 극단적인 값에 휘둘려 가지고 대표값으로
역할을 못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 값이라는 것은 자료의 성질을 대표해야 되는 거야. 자료의 성질을 대표하는 게 목적이에요, 원래.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평균을 구하는 게 대표가 안 되는 거야. 어? 자, 그게 어떤 경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 동네에 다섯 집이 있어, 다섯 집이. 알겠지? 그 다섯 집에 월 수입이 250만 원,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인데, 여기가 1억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이 동네에, 평균 수익을 구해보자. 그래서 이제 평균 수익을 구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제 5로 나누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다 더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은 650, 650이니까 1300이 돼요. 그러면 1억 1300에 이거를 5로 나눠야지. 자, 그래서 평균이 얼마가 되냐면 2260만 원. 이렇게 됐단 말이야. 알았어? 네. 그러면 여기 2260만 원이 대표값이 될만한지 생각을 해보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번에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동네에 도로가 유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수리를 하기로 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요 각 집에서 수리비를 내야 돼, 돈을. 그런데 지금 평균이 2260만 원이잖아. 네. 그러니까 한 10%씩 돈을 내가지고 수리를 하기로 했어. 그러면은 2260만 원에 10%면 226만 원이에요. 그러면 각각 집마다 226만 원씩 돈을 내야 돼. 그러면 226만 원 내면 이 집들은 굶어 죽어요. 어? 한 달 지나면은 이 집은 사람이 안 살아. 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대표값이라는 게 이걸 가지고 뭐 일을 해 이렇게 실제로 그래요. 어? 그 대표값을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정책을 할 때 이렇게 평균을 가지고 네. 일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평균은 이렇게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는 대표값으로 맞지 않아요.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을 대표값으로 인정을 하는 것은 이 모든 자료가 비슷하게 분포가 돼 있다.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다. 그런 가정이 있으니까 평균을 대표값으로 쓰는 거야. 만약에 그냥 이런 극단적인 값이 있다. 그러면 안 맞다고, 안 맞아. 예를 들면 우리가 수학 시험을 보는데 수학 시험이 진짜 어려운 경시대의 문제야. 그래가지고 100점 만점인데 막 점수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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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점, 5점 이런데 이 중에 어? 천재가 한 명 있어갖고 100점을 맞은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야 평균 이하 다 남아서 공부해. 평균 이하는 다 남아서 앞으로 5시간씩 보충이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평균이 몇 점 나오겠어? 평균이 132를 5로 나누니까 그러면 26점, 26.4가 되잖아요. 평균이 26.4야. 그럼 26.4 이하는 다 남아야 돼. 그러면 한 사람만 집에 가고 전부 다 남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평균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시키면은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나온 게 뭐다? 중앙값이다. 자, 그래서 중앙값은 뭐냐면, 중앙값은 이거를 크기 순서로 나열해서 가운데 있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해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거를 크기 순서로 나열하면 5, 7, 10, 10, 100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가운데 있는 값이 뭐예요? 10점이죠. 그러면 10점 이하는 남아서 10점 안 된 사람들만 남아서 공부해.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이제 두 명만 보충을 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런데 어? 여기에 전학생이 왔어요. 근데 그 전학생이 점수가 100점이야.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중앙값을 찾아야 돼. 어? 근데 이렇게 5명이 있을 때는 가운데 오는 값이 딱 한 개야. 그러니까 얘를 그냥 중앙값으로 하면 돼. 그래서 총 개수가 홀수개일 때는 그냥 가운데 있는 값이 중앙값입니다. 알겠지? 네. 그런데 총 개수가 짝수가 되면 가운데 오는 값이 2개가 돼요. 알았어? 그럼 이때의 중앙값은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 오는 값의 평균을 중앙값으로 한다. 알겠지? 그러니까 개수가 홀수개일 때는 중앙값이 1개로 결정이 돼. 그런데 개수가 짝수개일 때는 가운데 오는 값이 2개라고. 그래서 그 둘의 평균으로 중앙값을 정한다.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5개 있잖아요. 그럼 5개 있을 때는 몇 번째가 중앙값이 되나요? 앞에서부터 세 번째라고. 알겠지? 그러면 7개가 있으면 가운데 오는 값이 몇 번째일까요? 어? 101, 102. 그럼 이렇게 있으면 1, 2, 3, 4. 네 번째지, 네 번째. 그러면 여기가 21개면 중앙값은 몇 번째일까요? 그렇지. 91개가 있으면 46번째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하나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돼. 알겠지? 하나를 더해서 2로 나눠. 그러면 101개가 있으면 그렇죠. 51번째가 돼요. 알겠지? 2를 더해서 2로 나누라고. 자, 그런데 이게 짝수개가 되면 가운데가 2개가 온다 그랬잖아. 그 둘의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6개야, 6개. 그러면 몇 번째와 몇 번째의 평균을 구해야 되는가? 어? 세 번째, 네 번째죠. 그러면 이게 8개가 되면 몇 번째하고 몇 번째가 돼? 그렇지. 4, 5번째가 됩니다. 그러면 50개가 되면, 그렇지. 25, 26번째야. 그래서 이게 짝수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2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번째까지 그 둘의 평균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이게 중앙값이야. 자, 크기 순서로 나열해서 가운데 오는 값이야. 자, 그러면 여기 1번 41753의 중앙값을 구하시오. 그럼 중앙값이 뭐야?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서
가운데 오는 값이라고. 그냥 가운데 오는 값이 아니고. 자, 그러면 다시 크기 순서대로 1, 3, 4, 5, 7 이렇게 순서를 다시 쓰고 가운데 오는 값 4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15, 9, 14, 16. 자, 그러면 이것의 중앙값은 뭔가요? 10입니다. 자, 이거는 자료가 6개잖아. 그러면 이게 이제 자료 개수가 짝수니까 이건 가운데 있는 값의 평균을 구해야 돼요. 자, 그럼 이것도 크기 순서로 다시 나열을 합니다. 작은 수부터 쓰는 거야. 작은 수부터. 자, 그러면 제일 작은 수가 3,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12, 14, 14, 21.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이게 6개니까 세 번째하고 네 번째의 평균이지. 그래서 12, 14의 평균. 그렇지. 더해서 2로 나누면 13. 이렇게 중앙값을 구한다. 알았어? 아야. 하지 마라. 자, 6번 보세요. 자, 25x9의 중앙값이 6일 때 x를 구하시오. 그럼 이게 지금 자료가 4개잖아. 그러면 가운데 있는 게 2개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크기 순서로 나열한 거야. 네. 그래서 5와 x의 평균이 6이 돼야 돼. 그러면 x는 7.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재민이 똑바로 앉아. 다리 딱 집어넣고. 자, 108페이지. 자, 이제 최빈값. 자, 최빈값은 가장 자주 나온 값입니다. 가장 자주 나온 값을 대표값으로 하는 거야. 가장 자주 나오는 값.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2, 3, 3, 5. 그럼 여기서 최빈값이 뭐예요? 3이죠. 자, 그러면 1, 1, 3, 4, 5 이렇게 되면 최빈, 그렇죠. 최빈값은 꼭 한 개만 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평균이나 중앙값은 한 개의 숫자로만 나오지만 최빈값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 자, 그래서 여기서는 1과 3이 둘 다 최빈값이 되겠다. 알겠지? 자, 그러면 1, 2, 3, 4, 5 여기서는 최빈값이 뭘까요? 여기서는 최빈값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값이 다 한 번씩만 나오면 최빈값이 없다고 그래요. 알겠지? 자, 그러면
11, 2, 3, 3, 4, 4, 5. 1, 2, 3, 4, 5. 여기서는 1, 2, 3, 4, 5. 그렇죠. 최빈값이 1, 2, 3, 4, 5가 최빈값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게 똑같은데 개수가 똑같은데 한 개씩이면 없다고 하는 거고 그게 뭐 똑같이 두 개씩 나온다거나 똑같이 세 개씩 나온다 그러면 모든 값이 최빈값이 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가장 자주 나타나는 값이 한 개만 있으면 그러면 그게 최빈값이고 그 가장 자주 나타나는 횟수가 같은 것이 두 개 이상이다. 그러면 그게 모두 최빈값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36534에서 최빈값은 뭐야? 3이지? 자, 2, 11, 2, 11, 2에서는 최빈값이 뭐예요? 2죠? 자,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다. 자, 9번. 25명의 혈액형을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장 자주 나타나는 값이 뭔가요? 이게, 이게 사람 수라고. A형이 6명, B가 7명, O형이 8명, AB가 4명이라고. 그럼 가장 자주 나온 게 뭐야? O형이죠? 그래서 O형이 최빈값이 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최빈값은 꼭 숫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 평균하고 중앙값은 숫자가 되지만 최빈값은 이런 경우에 숫자가 아닐 수도 있다. 가장 자주 나타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 10번. 자, 20명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운동을 조사한 것이다. 최빈값은 뭔가요? 볼링이지. 자, 11번. 직원 40명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과일을 조사한 것이다. 최빈값은 뭔가요? 그렇지. 자, 감과 교리 최빈값이다. 둘 다 9명씩이니까. 자, 109페이지. 다음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틀린 것은 X. 자, 자료 전체의 중심적인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낸 값은 대표값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중앙값은 항상 자료에 있는 값 중 하나다. 틀렸지? 12와 14의 평균을 구하면 13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에 없는 값이 중앙값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14번. 자료의 별량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최빈값이라 한다. 맞아요. 자, 15번. 최빈값은 한 개만 존재한다. 틀렸지? 자, 6명이야. 자, 평균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더해서 6으로 나눠야지. 계산해봐, 얼마야? 16. 네. 자, 평균은 6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앙값. 자, 중앙값은 크기 순서로 나열해서 가운데 오는 값이야. 그럼 이거는 1, 2, 6, 10, 15. 이렇게 되죠? 네. 그럼 여기서 중앙값은 얼마가 될까요? 2랑 6이라고 하고 있네. 어? 중앙이 이렇게 두 개가 오면 어떻게 돼야 돼? 이것의 평균을 구해야지. 이 둘의 평균을 구해야지. 그래서 얼마가 돼? 사요. 4가 된다고. 자, 그럼 여기서 최빈값은 뭐가 돼요? 그렇지. 최빈값은 2가 되겠지. 자, 저희 22번 봅시다. 22번. 자, 6명이 연극 관람 횟수를 조용히 해! 왜 까불어? 자, 6명의 연극 관람 횟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현. 그래서 한 명은 8번, 두 명은 9번, 세 명은 10번을 봤어요. 어? 그러면 그럴 때 평균을 구하시오. 그럼 평균을 어떻게 구할 거야?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8이 한 번, 9가 두 번, 10이 세 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8, 9, 9, 10, 10, 10 이것의 평균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더해서 6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8에다가 9가 두 번, 10이 세 번 이걸 6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6분의 8 더하기 18 더하기 30 그러면 6분의 56이죠? 그래서 2로 약분을 하면 3분의 28 이렇게 구한다. 자, 정합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게 6명이잖아, 6명. 그럼 이게 짝수명이니까 몇 번째하고 몇 번째가 돼? 세 번째하고 네 번째라고.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면 여기 세 번째가 9가 되고 네 번째는 10이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9와 10의 평균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9.5. 자, 최빈값. 가장 자주 나타난 것은 몇 번이에요? 10이지. 그래서 최빈값은 10이 된다. 집중하라고, 이거.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지금. 어? 계속 장난치고 있어.
자, 110페이지 1번 보세요. 자, 음악 시험을 봤는데 1점짜리가 2명, 2점이 7명, 3점이 8명, 4점이 5명, 5점이 3명이야. 여기에서 평균을 구하죠. 자, 그러면 이게 전체 점수를 전체 학생 수로 나눠야 돼. 어?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야? 25명. 그러면 이제 전체 점수를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1점이 2명, 2점이 7명, 3점이 8명 이런 식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 1점이 2명, 2점이 7명, 3점이 8명, 4점이 5명, 5점이 3명 이렇게 곱해야 된다고. 그래서 25분에 2 더하기 14, 24, 20, 15 그러면 25분에 얼마야? 75. 그래서 3점이야.